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세계 스트리트 포토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사진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 반데르 엘스켄이라는 사진가입니다. 그는 고향인 암스텔담과 젊은 나이에 찾아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아프리카, 멕시코와 쿠바, 그리고 1960년에는 필리핀을 비롯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고 했던 홍콩을 비롯해 1959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986년 일본에서는 그의 대규모 사진전이 열렸고 얼마 뒤인 1988년경 일본 출판사의 의뢰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거리 풍경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에 암진단을 받고 2년 뒤인 1990년 6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은 사진집인 한국의 거리에서가 1988년에 발행됩니다. 사실 제가 에드 반데르 엘스켄이라는 네덜란드 사진가를 처음 알게 된 때가 13년 전인데 당시 관심을 갖고 있던 모 일본 유명 사진가의 사진 에세이를 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1914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일본인 사진가의 아프리카 케냐 사진을 보고 나서 대형 카메라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동경해 오던 엘스켄의 영향으로 롤라이플렉스를 구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엘스켄이 사용한 것은 롤라이 코드였습니다. 예술의 나라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 고호, 추상미술의 선구자 피에트 몬드리안, 그리고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노출과 키아로스큐어, 즉 명암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나라이고 재즈와 더불어 세계 굴지의 암스텔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세계 최고 음향을 자랑하는 음악홀인 콘세르트허바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진에 있어서만큼은 예술의 나라라는 명성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회화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암스텔담 인근의 유명한 무역항 항구 도시인 로텔담에는 장장 600만 장의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사진 거장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저의 경우는 고작 엘스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젊은 사진가들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 라이터의 영향을 받은 듯한 젊은 여성 사진가와 컨템포러리 포토의 신성인 여성 사진가 데지레 돌론 외에도 꽤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그중 한 명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 준비되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시대의 다큐멘터리로서의 사진과 개인적인 관계의 퇴적물로서의 사진을 설득력 있게 콤비네이션한 엘스켄의 1950년대 초기 작품들은 그도 그 일부였던 전쟁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세대의 인생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었는데,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거친 터치의 이미지는 사진가의 개성을 전면에 드러내고 그의 인생 경험을 주관적이며 직감적으로 기록한 퍼스널 포토그래피와 현실을 다큐멘트하면서 허구의 이야기를 창조하는 다큐 드라마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엘스켄의 사진 스타일은 당시 일본의 사진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모리야마 다이도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사진가 그룹 비보의 창립 멤버 사진가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나중에 비보에 가입하려고 했던 모리야마도 그의 인화 프린트에 버닝 효과를 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엘스켄의 영향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엘스켄의 일부 사진에서는 주요 피사체가 되는 인물의 주위가 하얗게 표현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1925년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태어난 엘스켄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푸친의 대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해 프리 카메라맨으로서 거리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전후의 허무함과 부흥기의 문화적 빈곤과
새로운 사회 문화에 대한 갈망의 틈 사이에서 그는 25살이 되던 해인 1950년의 파리로 향합니다. 때는 20세기 초의 그 찬란했던 파리 벨레포크가 이미 지난 시기였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목적 없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세느강 왼편 강둑의 생제르맹 데프레에 많이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이들 젊은 보헤미안들과 침식을 함께하면서 허무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실존주의의 청춘상에 강하게 매료된 엘스케는 그 후 몇 년 동안 그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1970년대와 80년대의 고향 암스텔담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의 파인더를 통한 시선은 주관적이었고 상업적이거나 고상한 예술적 고려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카메라 앞에 나타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사진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카르티에 브레송과 에드반데르 엘스켄 같은 다양한 거장들이 있었기에 사진의 역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두 명의 천재 사진가는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활용된 사진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리트 포토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재 또한 무궁무진하며 창의적 세계를 맘껏 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엘스켄의 사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젊은 파리 보헤미안들의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거친 스냅샷 같은 이미지로 포용한 파리에서의 사진들은 그의 대표적 사진집이 된 러브 온 더 레프트 뱅크, 왼편 강둑에서의 사랑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 기회를 가져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스켄이 찍은 사진들은 1955년 더 패밀리 오브 맨 전시회를 위해 파리를 방문했던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사진 부장인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눈에 띄며 그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1956년에 세느강 왼편 강둑에 있는 카페에서 인생을 보내던 여성인 안느에게 호감을 가졌던 젊은 멕시코인의 보상받지 못한 사랑 이야기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실 엘스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독학으로 사진을 배웠으며 47년부터 고향에서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49년 파리와 마르세유로의 첫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이 네덜란드의 모 사진가 그룹에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계기로 그 그룹의 멤버로부터 매그넘 포토의 현상소였던 픽토리얼 서비스의 소개장을 받게 되었고 1950년에 다시 파리로 향하게 되며 그곳에서 2달 동안 암실 작업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만둔 후에도 파리에 머물러 사진을 계속 찍는 가운데 파리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삶을 담은 사진들이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눈에 띄게 되며 뉴욕 근대 미술관모마에서 1953년에 개최된 전후 유럽의 사진예술이라는 전시회 및 앞서 언급한 1955년에 인간의 가족전에 선정되어 높은 평가를 확립하게 되었고 앞서 말한 대로 러브 온 더 레프트 뱅크를 간행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년의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사진 부장이었던 스타이켄이나 존 사르코프스키는 참고로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더 패밀리 오브 맨 전과 위의 두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사진과미술 일명 3위 클럽의 회원분들은 카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드반데르 엘스켄은 젊은 시절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배운 후에 사진작가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진은 자신의 삶을 실험하고 외부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그것들은 피사체의 인물들과의 관계와 수많은 자신의 셀프 포트레이트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40년의 사진 커리어 동안 약 10만 장의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스켄은 자신의 사진 촬영을 사냥에 비유하며 항상 배회했으며 그만의 거친 스냅샷 미학으로 인물들의 전반적인 성격과 분위기를 포착하려고 시도했지만 촬영 기법이나 컴포지션 등에는 그다지 얽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사진 이미지들은
그의 피사체와 연결되는 그만의 개인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암실에서의 특별한 그의 테크닉, 카메라와 강한 콘트라스트의 코닥 트라이엑스 필름, 거기에다 그 독특한 입자로 사진을 인화하는 방식의 결과였다고 외국의 모평론가는 말합니다. 예술은 사실과 허구의 미묘한 경계에서 이루어지거나 사실과 허구의 미묘한 경계에만 예술의 진실이 있다는 일본의 예술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사실과 허구의 미묘한 경계에 예술 세계를 여행한 네덜란드의 퍼스널한 사진을 찍던 사진가 에드반데르 엘스켄의 사진에 대해 어느 외국인은 마치 누벨바그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누벨바그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네덜란드 최초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였던 에드반데르 엘스켄은 암스테르담, 파리, 도쿄, 오사카, 홍콩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변두리 사람이나 아웃사이더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으며 그 이미지들은 그가 일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미적 형식과 시각적 진정성, 때로는 공개적으로 관능적이고 때론 에로틱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사진 역사의 위대한 거리 풍경 사진가였습니다. 이어서 컬러 사진과 나머지 흑백 사진들이 소개되니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엘스켄은 컬러 사진도 많이 찍은 사진가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클릭도 부탁드립니다.